아침에 눈을 뜨면 시야가 뿌옇게 흐리신가요? 책이나 휴대폰을 오래 보면 눈이 따갑고 침침해지시죠? 동의보감은 이런 증상이 간의 열 때문이라 기록해 두었는데요. 오늘은 그 해법이 되는 두 약재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결명자와 구기자의 진짜 효능을 알게 되시고요. 집에서 끓이는 황금 비율까지 반드시 챙겨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한 콘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동의보감에는 눈을 밝게 한다는 뜻의 결명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그 정도로 결명자는 옛부터 눈의 명약으로 불려왔습니다. 한의학에서는 간과 눈이 하나로 연결된 기관이라 보는데요. 간이 피로하면 가장 먼저 눈에 신호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침침함과 충혈, 안구건조는 모두 간열이 위로 솟은 결과라고 해요. 결명자는 그 열을 부드럽게 식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결명자 안에는 에모딘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이 간의 해독 기능을 도와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동시에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가 눈점막을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눈물막이 얇아진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야맹증이나 어두운 곳에서 사물이 흐릿한 분들도 많으시죠. 결명자는 이런 야간 시력 저하에도 효과가 있다고 전해집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눈이 쉴 틈이 없는 시대잖아요. 결명자 한 잔이면 지친 눈에 휴식을 선물할 수 있어요. 구기자는 동의보감에서 간과 신장을 함께 보하는 약재로 적혀 있는데요. 약하고 지친 몸의 뿌리를 다시 세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중국에서는 천년을 사는 약초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어요. 그만큼 노화 방지와 정력 보강에 자주 활용되어 왔습니다. 구기자에는 베타인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간세포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지방간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죠. 구기자차를 꾸준히 마시면 간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어 동맥경화 예방에도 좋다고 해요. 이는 노년기 심혈관 건강에 매우 중요한 효능입니다. 구기자 속에는 제아잔틴이라는 카로티노이드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망막을 보호해 노인성 황반 변성을 예방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시력이 떨어진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구기자는 그 노화 속도를 늦춰주는 든든한 친구가 됩니다. 그렇다면 왜 두 약재를 함께 마시는 것이 좋을까요? 동의보감에는 두 약재의 궁합이 절묘하다고 적혀 있답니다. 결명자는 간의 열을 식히고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성질이 있어요. 한마디로 청소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구기자는 간과 신장에 영양을 더해주는 보약 역할을 합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따뜻한 성질을 지녔어요. 청소와 보충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진정한 회복이 가능한데요. 두 약재는 그런 면에서 완벽한 한 쌍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명자만 오래 마시면 차가운 성질 때문에 속이 부담될 수 있어요. 그래서 따뜻한 구기자가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구기자만 오래 드시면 열이 쌓여 얼굴이 달아오를 수 있는데요. 시원한 결명자가 그 열을 식혀 균형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두 약재가 만나면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이를 군신좌사의 원리라 부르기도 해요. 이제 집에서 직접 끓이는 황금 비율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으니 메모지나 휴대폰에 꼭 기록해 두세요. 먼저 결명자 4g과 구기자 4g을 동량으로 준비해 주세요. 손으로 한 줌 정도면 대략 비슷한 양이 됩니다. 깨끗한 물 1리터를 넓은 주전자에 함께 부어주세요. 수돗물보다는 정수된 물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센 불에서 물이 보글보글 끓을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끓기 시작하면 곧바로 약불로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상태로 20분에서 30분 정도 천천히 우려내주세요. 너무 오래 끓이면 쓴맛이 강해지니 시간을 지켜주세요. 결명자는 살짝 볶아서 사용하면 향이 훨씬 좋아진다고 해요. 마른 팬에 약불로 3분 정도만 덮어주시면 됩니다.
다 우려진 차는 체에 걸러 보온병에 담아두세요. 하루 종일 따뜻하게 드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결명자의 색은 곱고 깊은 호박빛으로 우러나오는데요. 구기자의 붉은빛이 더해지면 황금빛으로 변합니다. 향은 구수하면서도 은은한 단맛이 입안에 감돕니다. 카페인이 없어 자기 전에 드셔도 부담이 없어요. 하루 권장량은 2잔에서 3잔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이보다 많이 드시면 오히려 속이 차가워질 수 있어요. 아침 식사 후에 첫 잔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밤사이 쌓인 간의 열을 부드럽게 식혀주거든요. 점심 후에 한 잔 더 드시면 오후의 피로감을 줄여줍니다. 식사 30분 뒤가 가장 흡수가 잘 되는 시간입니다. 저녁에는 너무 늦지 않게 잠들기 2시간 전까지 드세요. 결명자에 약한 이뇨작용이 있어 숙면을 방해할 수 있어요. 빈속에 드시는 것은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약재의 성분이 위벽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려낸 구기자 알은 버리지 말고 그대로 씹어 드세요. 식이섬유와 영양분이 그대로 살아있답니다. 이제 두 약재를 꾸준히 드셨을 때의 변화를 살펴볼게요. 일주일 정도면 작은 변화가 시작된다고 해요. 가장 먼저 느끼시는 변화는 아침의 개운함이라고 합니다. 눈을 떴을 때 시야가 한결 맑아진 느낌을 받으세요. 2주가 지나면 눈의 피로감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책을 오래 보아도 침침함이 덜해진 것을 느끼시죠? 한 달이 지나면 얼굴 혈색이 좋아진다는 분들도 많아요. 간 기능이 회복되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입냄새가 줄어드는 것도 흥미로운 변화 중 하나인데요. 이는 체내의 독소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손톱이 단단해지고 머리카락에 윤기가 돌아오기도 해요. 한의학에서는 간이 손톱과 머리카락을 주관하기 때문이에요. 잠이 깊어지고 새벽에 깨는 일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간이 편안해지면 깊은 수면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변비가 있던 분들은 배변이 부드러워지는 경험을 하세요. 결명자의 완화 작용 덕분에 장운동이 활발해지거든요. 다만 모든 약재에는 주의해야 할 점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자신의 체질을 먼저 살펴보고 드시는 것이 안전해요. 특히 평소 혈압이 낮은 분들은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결명자의 혈압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지럼증이 자주 나타난다면 양을 절반으로 줄여주세요.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평소 손발이 차고 설사가 잦은 소음인 체질이 계시죠? 결명자의 찬 성질이 맞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이런 분들은 결명자를 줄이고 구기자를 더 많이 넣어보세요. 따뜻한 구기자의 성질로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분들은 섭취를 피하시는 것이 좋아요. 자궁 수축을 유발할 가능성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혈압약이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해요. 약물과의 상호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드세요. 한약재라도 양약과 함께 쓸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일반 생수처럼 수시로 들이켜는 것은 권장하지 않아요. 약성이 있어 정해진 양을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 달 정도 드신 뒤에는 일주일 정도 쉬어주는 것도 좋아요. 몸이 약재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간격을 두는 것이지요. 이제 결명자와 구기자를 더 잘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차로만 마시기 아쉬운 분들을 위한 응용법입니다. 우려낸 결명자 물로 밥을 지으면 은은한 향이 더해집니다. 밥알이 더 윤기 있게 지어진다는 장점도 있어요. 구기자는 닭백숙이나 삼계탕에 한 줌 넣으면 아주 좋아요. 보양식의 효과가 한층 깊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잡곡밥에 구기자를 함께 넣어 지으면 영양이 풍성해져요. 매일 한 숟갈씩 드시면 자연스러운 보약이 됩니다. 결명자 우린 물에 꿀을 한 스푼 넣으면 아이도 좋아해요. 단 가족 중 어른들에게만 권해드리시기 바랍니다. 시중에서 약재를 고를 때는 색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결명자는 검고 윤기가 있는 것이 좋은 품질이에요. 구기자는 짙은 붉은빛이고 너무 끈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너무 달고 끈적인 것은 설탕을 입힌 경우가 많아요. 가능하면 국내산 또는 믿을 만한 인증 제품을 선택하세요. 농약 잔류가 적고 약성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구매한 약재는 밀폐 용기에 담아 서늘한 곳에 보관해요. 햇빛을 받으면 효능이 빠르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냉장 보관을 하시는 편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곰팡이가 생기기 쉬운 계절이에요. 이제 우리 일상에서 눈 건강을 지키는 작은 습관도 알려드릴게요. 차와 함께 실천하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50분 일하면 10분은 먼 곳을 바라보며 눈을 쉬게 해주세요. 멀리 보는 행동은 눈 근육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따뜻한 수건을 눈 위에 5분 정도 올려두는 것도 좋아요. 눈 주변 혈액순환이 좋아지며 피로가 풀립니다. 손바닥을 비벼 따뜻하게 만든 뒤 눈을 살짝 덮어보세요. 짧은 시간이지만 큰 휴식 효과를 주는 동작입니다. 하루 10시간 충분한 수면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약이에요. 간은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일합니다. 이 시간에 깊이 잠들어 있어야 간이 제대로 해독을 합니다. 늦게 자는 습관 하나가 눈을 침침하게 만들 수 있어요. 기름지고 매운 음식은 간에 큰 부담을 주는 음식입니다. 가능하면 담백한 식단으로 조금씩 바꾸어 보세요. 술과 담배는 간 해독 능력을 가장 빨리 떨어뜨립니다. 줄이는 것만으로도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푸른 잎채소와 등 푸른 생선도 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결명자차와 함께라면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가벼운 산책과 스트레칭은 전신 순환을 도와주는데요. 혈액이 잘 돌면 눈에도 신선한 영양이 전달됩니다. 지금까지 결명자와 구기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두 약재는 동의보감이 인정한 눈의 명약입니다. 결명자는 간열을 식혀 노폐물을 씻어내는 청소부 역할을 해요. 구기자는 간과 신장에 영양을 더해주는 보약 역할입니다. 두 약재를 4g씩 동량으로 1리터 물에 우려내 드시면 됩니다. 하루 2잔에서 3잔 정도가 가장 적당한 양입니다. 저혈압이나 임신 중인 분, 약물 복용자는 꼭 주의해 주세요. 어떤 명약도 자신의 몸 상태를 살피는 것이 우선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모여 큰 건강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부터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새로운 시작을 해보세요. 침침했던 눈이 다시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그날까지 저와 함께 꾸준히 건강한 습관을 이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